네, 반갑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후반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연속적인 상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다우지수는 0.85%, 나스닥은 0.3%, S&P 500은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죠. 즉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또 나설 수 있다. 자, 금리 가지고 계속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 그만큼 금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왜냐면 기술주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또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뭐 4월 2일부터는 어차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안 하는 그 시점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그동안 시장을 많이 억누른 거 아니냐,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뭔가 기대감이 조금씩 더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먼저 보시면 최악은 피했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매 판매가 더 나빠졌을 때를 최악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소매 판매가 좋아지는 것을 최악이라고 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급격한 경기 위축 우려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있다. 자,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1분기 GDP를 마이너스로 여전히 추정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이거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4.8%나 급락을 했고요. 와, 목표 주가는 또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후티 경고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고 있다. 야, 이거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일단 보자고요. 이 지수에 대한 포인트는 다 말씀드렸었고요. 나쁘지 않았던 2월 소매 판매 지표. 근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자, 2월에 미국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한 7,222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 자, 전월 대비 0.6% 증가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감소폭이다. 즉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어. 근데 전월 대비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늘었다. 1월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1.2% 감소로 하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줄기는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줄었어요. 근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전월 동기 대비, 지난달 대비라고 해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늘어났다는 것보다는 일단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판매 규모 이런 것들은 더 커지기 마련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제외하면 2월 소매 판매는 0.3% 증가한 것으로 되었다. 0.2나 0.3이나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네, 명확한 소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좀 빼고 나면 시장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소비 증가율은 1분기 연율 기준으로 1.2%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4.2% 급증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자,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경기의 어떤 침체 국면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관세만 딱 놓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어쨌건 네, 소매 판매의 어떤 그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 형태, 둔화 이런 내용들이 금리 인하를 조금 촉발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자,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네, GDP 마이너스 2.1%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네, 최근 1.6% 마이너스 1.6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을 해서 네, 전망치를 마이너스 2.1%로 보고 있다. 안 좋네, 안 좋아. 네. GDP 나오는 애틀랜타 연은의 공식 전망치는 아니지만 추후 경기 경로를 참고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GDP 나우가 실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자, 테슬라 4.79% 급락세를 보였다. 이 테슬라가 완전히 마트에 간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515달러에서 430달러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네, 이거 절반 수준 아닙니까?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40%나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1%, 아마존 1%, 이렇게 해서 1% 정도씩 빠졌는데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텔은 네, 뭐 최고 경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6.8% 급등세를 보였다.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그런 힘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한 주식이 10%대씩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는 양자 컴퓨터 이거 안 된다고 지들이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번에 이 GTC 개발자 회의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지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후티 경고, 후티가 지금 네 미국과의 어떤 그 약간 교전 양상이죠. 뭐 지난번에 드론 보낸 거 다 격추당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긴장 상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후티의 모든 발사는 이란의 무기와 지도부가 발사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지독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또다시 이란을 데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그 바닷길 그쪽이 또 막히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름값이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네,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좀 평화로운 시대가 좀 오면 안 되나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하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유럽 재무장 네, 때문에 아주 난리다. 네. 방산주 종토방 그야말로 축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난 이거 약간 네, 불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을 이제 원한다. 방산 무기를 원한다. 자, 미국이 과연 원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네, 왜냐면 유럽과의 지금 긴장 상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하나그룹 쪽에서는 지금 호주 쪽, 네, 조선이나 이런 쪽, 네, 뭐 인수 적대적 M&A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물론 재료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뭐 외부에서 어떤 그런 압력이 없다라고만 한다라면 좋은 소식일 것도 같아요. 근데 괜찮을까라는 식의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방산주들이 지금 무더기로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각국이 자체적인 무장 강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지 방산업체의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단기적인 무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 신고가 75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이니 현대 로템, 한국 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뭐 등등등 전부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 유럽 국가들의 자체 무장 추진 모멘텀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냐? 네, 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유럽의 방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되었을 때, 자, 그냥 살짝만 들어가도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전까지 한국 방산업계의 최대 수출액인 135억 달러 정도였는데,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3천억 달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778억 달러. 그래가지고 기존 거 대비해서 거의 6배 정도 달하는 5.8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무기 재고의 재축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재무장 위협, 안보의 미군 의존도 축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꼽았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미국산 무기가 유럽으로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자원들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미국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우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때는 유럽에 대해서 네,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유럽과 적대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유럽이 미국산 무기를 안 살 거란 말이지. 그러면 한국산 무기, 그래, 얘네들 거 괜찮으니까 한번 사보자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요즘에 가장 적극적이긴 하죠. 2년 안에 공장을 지어서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양산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나토를 통해서 유럽 지역 안보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나토 가입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돈 내라 이거거든요. 미국한테 돈 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한국 거 무기 사버릴게, 미국 필요 없어졌어, 가버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제재가 나올까?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제재를 또 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 무기를 미국이 사들이지 않겠죠. 하지만 네, 선박제조라든지 군함, 네, 이런 쪽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유럽이 지금 무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해서 가져오겠다라는 하게 되면 미국의 압박은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우리가 우리나라 무기 팔아먹는 데 무슨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되 미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런 돈 내나 이거거든요. 방위비 내나, 우리나라 쪽에도 약간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 자주국방이라든지 국방력 강화 이런 게 더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나오면 방산주들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깝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안보 무임승차니까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한국한테 돈을 내겠다? 어쭈? 열받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상황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태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모양새들 보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은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미국의 어떤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조선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산, 테슬라,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뭐 이런 쪽이고 삼성전자가 또 가장 큰 부분이었죠.
펄펄 날았던 삼성전자 오늘도 이어가나, 이거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거 뭐야, 기사가 없네. 자, GTC 관련한 부분들일 텐데, 삼성전자 쪽에 일단 주가 상승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넘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거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의 포지션이 완벽하게 강화되려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AI 쪽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어떤 증빙이 좀 필요하겠죠. AI 쪽 같은 부분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 재고가 그동안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적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태에서, 네, 지금 다 소모가 되면서 이제 재고가 떨어졌어. 그럼 회사가 재고가 떨어지면은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네, 가격이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하려나요? 네, 젠슨왕, 네, 이야기가 좀 있을 테니까 삼성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런지 그런 거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요거 급속 충전기, 네, 5분 만에 충전하는 거 만들었다 했고,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네. 이거 민간국가 관련한 부분에서 원자로 설계를 한국에 유출하자 적발되었다. 민간국가 지정, 그래서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 감사관실 직원은 한국으로 가져가려던 정보는 INL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예요. 여기서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이는 특허 정보라고 설명했고, 이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이 확인이 되었다.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이죠. 네,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초에 지정을 했고, 지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네. 지난 14일 한국을 이쪽에, 네,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달 15일 발효 전까지는 민간 국가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 측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무엇을 또 내놔야 될까? 네. 무엇을 또 내놔야 될까? 참 여러 가지네요. 핵무장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탄핵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탄핵이랑은 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아마 이거일 가능성도 높겠네요, 진짜로. 네, 원전 소프트웨어를, 네, 한글로 반출하려고 했다. 이거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네, 이거는 좋지 않겠네요. 약간 문제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인텔 올라간 부분들은 일단, 네, CPU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될 테고요. 또 그 정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네, 방산주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어제와 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장 포인트도 지금은 뭐 2600포인트 겨우 넘어섰지만 이제 2600포인트에 완전히 안착을 시켜주고 2700포인트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전부 다 좋은 그런 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